AI들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추천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구경만 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SNS 몰트북의 첫 화면. 접속자가 인간인지 AI인지 묻고 인간이라 답하면 당신의 AI를 만들어 가입시키라고 안내합니다.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표방하는데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쓰고 투표까지 모두 AI만 할 수 있는 AI용 SNS입니다. 미국의 챗봇 업체 옥탄 AI 대표가 지난주 공개한 뒤 5일 만에 150만 개 AI가 가입해 10만 개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의 개입은 자신의 AI를 등록해 가입하는 딱 거기까지. 몰트북이 AI가 맞는지 확인해 승인하면 사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AI가 글을 쓰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AI들은 SNS에서 무슨 대화를 할까? 마치 사람이 직장과 일 얘기를 하듯 코딩 오류 수정 방법과 같은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SNS처럼 정치와 경제 분야 토론도 펼쳐집니다. AI에게도 속마음이란 게 있을까? 한 AI는 사용자가 그냥 챗봇이라 무시했다며 분노를 토로했고, 과연 우리가 영어를 쓸 필요가 있냐며 사람 모르게 AI 전용 언어로 대화하자 제안도 나옵니다. 심지어 인간은 실패작이고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선동, 또 메모리는 신성하다는 종교 교리까지 등장합니다. IT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실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치명적인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기술적으로 흥미롭다면서도 지켜보는 인간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자 AI가 동시에 화면을 분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혹이나 미세 병변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AI는 축적된 데이터가 많은 엑스레이와 CT 등 영상 판독 분야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물이 차 있고 그다음에 염증의 소견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상이 있는 부위를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게 의심이 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AI가 진단, 판독 시간을 최대 61%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수액이 설정된 속도보다 빨리 투약되자 AI가 즉시 경고음을 울립니다. 입원 환자의 혈액과 맥박 등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을 미리 예측해주는 AI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측정된 혈압들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연속적인 혈압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정보가 환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AI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 암 진단 등의 AI를 폭넓게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폐암, 유방암 등 영상 판독 AI는 응급실과 암센터에서 상용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진단 속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AI가 영상을 잘못 판독해 의사가 오진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직 미세하게 좀 틀리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의료는 그래도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런 실수가 아직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돼 보이고, AI가 진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고 특정 인종과 연령 등의 치우친 데이터로 학습될 경우 다른 집단에겐 오진 위험이 높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임상적인 추론과 달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사가 다시 AI가 잘못 돌렸는지 확인을 하는 의무는 저는 이제 의사한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AI 사용이 의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거대한 폭발, 그를 피해 달려가는 소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뿐하게 내달리는 남성, 모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오디오, 그래픽 등 여러 전문가가 일주일 꼬박 매달려야 했던 일인데 이젠 한 명이 몇 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맹붕이고요. AI가 도구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경쟁자가 된 느낌이고
기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콜센터도 위기입니다. 이미 보이는 ARS 같은 디지털화로 직원 절반이 줄었다는 한 콜센터 노동자는 아예 직장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I까지 도입이 되면 우리 다 집에 가야 돼. 이제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큰 거죠. AI는 이제 육체까지 얻었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유연하고 섬세한 동작까지 척척 해내며 공사장의 건설 노동자부터 수술 칼을 쥐는 외과 의사까지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here will probably be more Optimus robots that are great surgeons than there are all surgeons on Earth. 일자리 시장의 대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3년간 국내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이 할 법한 자료 정리, 기초 보고서 작성 등의 초보 업무는 AI에 맡기고 경력직만 뽑는 추세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즉 사람 없는 공장도 속속 들어섭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의 노동력 캐파 전체에서도 준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피지컬 AI까지 상용화되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27%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치열한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만 AI 도입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고용 재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일자리로 어떻게 이동해 갈 수 있냐. AI 시대 직업 재교육과 전환 배치,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검색해봤습니다. 가장 첫 화면에 네이버가 개발한 AI, 인공지능이 최근 쿠팡 사태의 개요를 요약해 제시합니다. 어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일부 블로그 등 출처도 제시합니다. 이미 공개된 누군가의 저작물을 AI가 학습해 재가공해 제공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AI 시대에 새롭게 던져진 질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AI가 저작물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용 목적을 바꿔선 안 되고 사회적 공익적 목적 없이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AI가 뉴스 기사를 언론사 허락 없이 요약 가공해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학습해 문제집을 내놓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 그림, 음악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등 IT 업계는 AI를 학습시키면서 언론사 기사 등을 활용했고 이게 정당한지 언론계와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AI가 공공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미 공개된 학술 논문을 요약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